제가 20대 초반에 1년 동안 뉴질랜드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원어민들 속에서 영어가 금방 늘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해외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너무 잘 형성되어 있어 영어를 거의 쓰지 않고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학원에 다니기는 했지만 초급반에는 일본인, 중국인, 간혹 발음 때문에 온 인도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말하는 현지 원어민 선생님 지도하에 주로 중국 친구들과 대화하며 연습하긴 했지만 스피킹이 느는 속도가 너무 더뎠습니다. 중국 친구들을 사귀어도 서로 영어가 부족해 대화가 힘들었고 결국 멀어지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어가 아예 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렸고 이 정도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겠다라는 후회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국은 영어를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니라 이미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 그 언어를 활용하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오늘은 외국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영어 스피킹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스피킹 실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방법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한 페이지 정도의 지문이나 원서 2-3페이지를 읽고 그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이 방법을 어려워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함께 지문을 읽거나 학생들이 집에서 읽어온 지문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음과 같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Okay, what role did Rodney James end up getting? 로드니 제임스는 결국 어떤 역할을 맡게 되었나요? 로드니 제임스 ended up getting the shrub. Okay, shrub. Let me check the answer. Okay, he ended up getting the role of the shrub. The role of the shrub. Okay, one more time. What role did Rodney James end up getting? He ended up getting the role of the shrub. Role of the shrub. 그렉의 아빠는 문을 두드렸을 때 그렉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그렉이 아빠에게 받은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왜 선물이 차고에 있었고 포장되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에 답변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해당 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모두 답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답변은 본인이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새로운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혀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습 후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는 질의응답에서 익힌 내용을 한 번 더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게 되어 학습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긴 문장을 술술술 말하게 되는 자신을 보며 점점 더 자신감까지 얻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 암기한 것을 입으로 외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물으시는데 질의응답 학습법은 질문을 듣고 답변을 만들기 위해 지문 내용을 이해하고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며 답변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실제 대화하는 상황처럼 연습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 암기는 기계적인 반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보를 이해하거나 활용하는 과정 없이 해마와 전전두엽의 기능 중에서도 기억과 저장 기능만 활성화시킵니다. 반면 질의응답을 통한 스피킹 연습을 하게 되면 실제 스피킹에서 사용하는 뇌 영역인 전전두엽, 측두엽, 해마, 운동기질, 변형계 중에서 감정과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변형계를 제외하고 말씀드린 뇌 영역을 모두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Okay, number one. What does Greg want to make clear about the book? 방금 영상에서 타이머를 두고 질의응답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는 타이머를 놓고 설정 시간에 답변을 하게 되면 시간 제한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변형계의 활성화를 도와서 실제 대화 상황에서 스피킹할 때의 뇌의 활성화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제 대화만큼 100% 동일한 환경은 아니겠죠. 하지만 말하기 어려워하는 학습자에게 실전을 준비하는 스피킹 학습법으로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답변을 바로 입으로 뱉기 어렵다면 답변을 종이에 쓰시는 것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점점 입으로 내뱉는 훈련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이에 익숙해지시면 챗GPT에게 본문을 읽어주시고 그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나씩 해달라고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워낙 챗GPT가 발음을 빠르게 해서 천천히 해달라고 요청해도 처음부터 도전하시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문에 대한 질문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몇 번 영상으로 소개드린 적이 있지만 챗GPT에 해당 지문을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고 해당 지문에 대한 영어 질의 응답을 원하는 숫자만큼 요청하시면 됩니다. 챗GPT가 눈치 없이 어렵게 질의 응답을 해준다면 좀 더 쉽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난이도 또한 얼마든지 조절하여 제공합니다. 스피킹을 늘리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많은 제안들을 합니다. 문법책을 소리내서 읽고 많은 문장을 외우고 쉐도잉을 하고 원서를 외우고 영화 대사를 달달달 외우라는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위의 방법도 당연히 인풋, 말할 거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겠지만 내 생각을 실제적으로 입을 열어 연습하는 훈련이 스피킹을 직접적으로 늘리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학생들 대부분 30대에서 50대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내향형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성인 학습자들은 직접 사람을 만나 더듬거리며 스피킹 연습을 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실수를 두려워하거나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한 경우가 많아 대면 연습 자체를 꺼리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은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효과적인 스피킹 연습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스피킹 실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듣고 이해해야 하는 리스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스닝 실력을 단기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